잠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경 선생의 미국의 역사 중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 대통령을 안 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를 지내신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일대기를 지금 이기현 선생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250년 전 미국의 건국시대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250년 전이면은 여기에 기재된 대로 대륙회의들이 개최되고 있었고, 또 독립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며, 제3차 대륙회의에서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라는 그 연합 체제가 생겨났으며, 또 독립선언서가 76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국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었지만 행정부도 없었고 각 주마다 돈도 달랐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헌법이 생겨야 되겠다 해서 87년에 재헌회의가 열렸고, 이 재헌회의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헌법, Constitution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법에 의거해서 행정부가 발발했고, 이 시기에 돌아가 보니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74년에 대륙회의를 할 때 참석했던 분들, 또 독립선언서가 제정되고 발표된 그때, 또 연합규정을 체결할 때, 마지막으로 87년에 헌법이 제정될 때 참석해서 그 결의안을 서명한 사람들을 다 건국의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건국의 아버지죠. 그래, 그때 시대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이고, 또 역대 대통령의 역임을 하셨던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그런 어마어마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젊고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름표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렉산더 해밀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건국의 아버지로 들어갈 좋은 기회를 언제 맞았는가 하면은 1770
1787년 이 재헌 회의 때 거기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이 건국의 아버지의 대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알렉산더 해밀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해밀턴은 지금 캐리비안 아일랜드인 그 당시에는 영국령 웨스트 인디스 거기에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높은 화산이 있고 산 해변가로 아주 티피컬한 그 캐리비안 아일랜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되는 분은 아주 스코틀랜드에서 잘 살고 큰 성까지 가지고 있던 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풍습이 그랬듯이 장남이 유산을 다 받게 되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산이 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대 돼가지고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지나다가 그 섬에 사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고 결혼해서 애들까지 있던 여자인데 남편하고 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아예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별거 중인 여자였었다고요. 그 여자를 만나서 사귀다가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아들을 둘 낳는데 해밀턴의 형과 해밀턴 형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밀턴 형제는 사생아 출신이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섬의 풍습대로 학교에도 못 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가고 싶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고요. 근데 유대인 교회에서 너들 와서 좀 공부해도 된다 해서 얼마 많은 기간은 아니더라도 그 유대인 교회에 가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해밀턴은 어려서부터 아주 야심차고 영리하고 그래서 공부를 독학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읽기, 특히 산수를 잘했고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거 애들이 뭐 별 볼 것 없는 애들이다 싶어가지고 막 아주 무시하고 천시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 아이들까지도 그때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미국 애들 엄지손가락 비비면서 쉐임 하고 놀리잖아요. 그런 놀림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지내면서 그런 천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크로이 섬이라고 저메이카 조금 가까운 섬에 직장이 돼가지고 그 이혼이 오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 섬에 가가지고 뭐 일이 잘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양반이 빚만 남겨놓고 도망쳤네요. 다른 섬으로 혼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은 그냥 어렵게 구멍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건건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머니가 그때 유행하던 옐로우 피버, 그 전염병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해밀턴도 전염병에 걸려서 같은 침대에서 둘이 그냥 토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 큰아들은 다른 데 가서 있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니는 그 병으로 회생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고아가 된 해밀턴은 친척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또 친척 되는 분이 자살을 해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처지였었는데, 그 섬에서 크게 무역상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무역상 하는 분이 너 갈 데도 없고 하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일이나 좀 도우면서 같이 지내자 해서 그 무역상 집에 가가지고 그 상업 뭐 물건 팔고 정리하고 하는 것 도우면서 지냈어요. 그때 나이가 13살. 그런데 한 1년쯤 후에 그 무역상 주인이 몸이 아팠어요. 그 무역상은 아주 큰 규모의 무역회사였습니다. 지사를 미국 뉴욕에, 영국 런던에 여러 군데에 두고 있는 무역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일을 도우면서 지내다가 주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치료받는 동안, 자그마치 한 6개월 이상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어린 해밀턴은 얼마나 그 상점을 잘 운영했는지, 그 주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장부도 잘 정리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섬에서는 여러 나라 돈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영국 돈, 불란서 돈, 더치 돈, 물론 이제 미국 돈은 그때 달러가 아니었었고 그저 어떤 주에서 발행한 그런 돈, 그런 것들이 막 사용되고 있을 텐데도 워낙 수학에 재능이 있는 젊은이라 장부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잘 정리했고, 한때는 14살 때 그 무역회사에서 당나귀를 남미에서 수입해 오게 됐는데, 그 선장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잘못했길래 주인한테 이런 큰 손해를 끼쳤느냐고 막 책망을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에서 아주 신임을 받으면서 잘 지냈는데, 해밀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17살 때인데, 그 섬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닥쳐왔어요. 전 이 대목에서 옛날에 해군 사병으로 근무할 때 사라호 태풍이 와가지고 아주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었는지 제가 해군 교육단에 있을 때인데 그냥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를 잡아야지 될 정도고, 또 그때는 요즘같이 좋은 건물에 해군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콘센트라고 이제 철로 된, 샹철로 된 뜬구름 그런 데 있었거든. 그런 게 막
날아가고 진짜 강한 태풍을 맛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섬에서 그 강한 허리케인이 그냥 폭우와 함께 한 6시간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들은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 큰 나무들까지도 다 뽑혀서 물에 내려가고 그 섬 근처에 있는 배들은 모두 엎어져서 부서지고 그냥 조각이 나고 그런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해밀턴은 그때까지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종종 편지를 왕래했어요. 워낙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태풍 이야기를 좀 적어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겪은 그 엄청난 태풍의 실태를 아주 조목조목 잘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그 교회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신학 박사였는데 자기 교단에 연락해서 사생해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받지 않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건의도 했고 또 해밀턴이 똑똑하고 하니까 자주 접근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해밀턴이 쓴 편지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잘 쓴 거예요. 해밀턴한테 너 이거 여기 신문사에 한번 내봐라. 신문사에 제출했더니 신문사에서 읽어보고 이건 뭐 특종 기사다 싶어가지고서 신문에 해밀턴의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그 신문에 실린 그 기사를 보고 섬 사람들은 모두 이런 천재가 우리 섬에 살고 있었느냐, 이런 아이 좀 우리가 협심해가지고 돈 좀 더 거두어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 총독까지도 그 편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해밀턴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도록 하자.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버스턴에 들려서 뉴욕에 도착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해밀턴은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못 되기 때문에 예비학교, 프랩스쿨이죠. 그 뉴저지에 있는 엘리자베스 칼리지라고 그 프랩스쿨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6개월 동안 준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거죠. 준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무슨 대학이 있었을까요? 뉴저지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지금의 프린스턴. 그때 당시에는 칼리지 오브 뉴저지. 거기에 가가지고 입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젊은 청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빨리 졸업할 수 없습니까? 한 1년만 더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는 그건 안 돼. 그런 그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전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제임스 메디슨이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너 일찍 졸업해도 된다 해서 일찍 졸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제임스 메디슨은 병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됐고 그걸 주위 사람들은 학교에
불평을 했습니다. 왜 조기 졸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했고 그 때문에 병이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트러스티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한 끝에 이제부터는 이 학교에서는 조기 졸업생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뉴욕으로 가서 뉴욕의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대학은 무슨 대학이었을까요? 킹스 칼리지, 지금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죠. 거기에 입학을 했어요. 킹스 칼리지에 입학한 이 19살 된 해밀턴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데로 가서 공부한 것, 자기가 기억하는 것, 그런 것을 암송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을 잘하게 된 그 근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소리내서 공부한 거를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은 예배학교 있을 때부터 해밀턴이 했던 습관이었습니다. 예배학교에 있을 때는 그 근처에 조용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옆 묘지에 누가 그 새벽에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여기에서 공부를 잘했고, 그때 당시에 이 시기에는 식민지가 이대로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독립해서 자유롭게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서로 토의했어요. 대학생들도 젊은 나이에 학교가 끝나면은 모여서 그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미국이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 당시에 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죠. 버지니아의 유명한 정치인 패트릭 헨리. 그 사람의 그 말을 따가지고 클럽의 모임의 대학생들 중에는 패트릿 학생들이 아주 국가를 사랑한다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영국에서 거의 150년 동안 미 식민지를 지배해왔고 우리는 영국을 조국으로 알고 아직도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영국에 대항해서는 되겠는가. 영국에 대항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축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누가 옳다 하는 토의들이 벌어졌는데, 해밀턴은 처음에 그 쌍방의 토의를 그냥 경청만 했어요. 잘 듣고 숙고하고 한 다음에 미국은 독립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싶어가지고 그 애국 청년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 한 번은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쉬운 말로 기똥차게 아주 그냥 설득력 있게 미국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놀랬죠. 그리고 나서 이 전국은 점점 영국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버스턴에 티 사건도 있었고 또 거기에 민병대대로 군인들이 다퉈가지고 사상자도 낸 일이 있었고 해서
영국 군인들을 많이 보낸 상태였었고, 특히 티파티 있은 후에는 영국이 아주 항구를 봉쇄했고. 잠깐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영국과 미 식민지 간의 그 관계가 아주 악화된 상태였었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전인 1775년에 이미 대륙군이 창설돼 가지고 대륙군 사령관에 조지 워싱턴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해밀턴이 또 어떤 모임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뉴욕주의 민병대로 들어가서 좀 영국군과 싸우자 하는 의도로 군사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진전돼 가지고 뉴욕주에서 그 민병대를 모집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병부대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훌륭하게 잘 하니까 거기에 부대장이 캡틴으로 임명해가지고 민병대 됐고, 민병대들이 다 이제 연합하게 되니까 그 대륙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륙군에 가입해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도 만나게 되었고, 조지 워싱턴은 대륙군 사령관으로 1775년 한 여름에 임명이 됐지만, 그 이제 군대를 각주에서 온 민병대를 합친 연합군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독립선언서가 여러 곳에서 이제 제창하게 되고 할 때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 이끄는 부대는 그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킹스 칼리지 앞에 교정이 크니까 앞에 군인들을 다 정렬시키고 독립선언서를 제창하는데 아주 말 타고 그 군인들 정렬시켜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다 읽는데 참여했고, 그것이 끝나니까 뭐 총도를 쏘아가면서 아주 축제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해밀턴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륙군은 우리가 영국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해서 특히 뉴욕을 지키기로 했는데, 영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함을 포함한 큰 함대를 뉴욕에 보냈어요. 그래서 뉴욕 항구 근처에 정박하면서 상륙 작전을 개시했는데, 그 함포가 얼마나 위력이 컸으니까 그 대륙군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대항을 못하고 그래도 맞붙어 보자 하고 접근했는데 영국 분들하고는 상대가 안 됐죠. 그 처음 접전이 시작됐던 건 롱 아일랜드, 그 뉴욕의 맨해튼에서 동부 쪽,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자꾸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맨해튼으로 갔다가 거기도 또 안 되겠어서 또 강 건너서 뉴저지로 또 건너오고,
그렇게 후퇴하는 그 와중에 조지 워싱턴이 그 후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보니까 젊은 장교 하나가 아주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마지막 판에 그냥 급히 퇴각하는 해밀턴 대위를 봤어요. 이 청년 참 전략도 있고 용감하고 진짜 쓸모있는 젊은 군인이구나 그렇게 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그 해 겨울에 76년도 겨울에 뉴저지에 이렇게 퇴각해가지고 있던 사령관 대륙 군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트렌튼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은 영국에서 그 용병을 독일에서 모집한 독일 군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아주 큰 축제를 올리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그 크리스마스 그냥 전날 아침에 새벽에 거기에 기습을 하면 아주 대승을 거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기습작전을 잘 계획해가지고 그때 벌써 겨울이니까 얼음을 꺼가면서 그 작은 배를 타고 군인들이 트렌턴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작전을 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섬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그러니까 독일 용병들이죠. 한 1,500명 정도 됐었는데 전부 술에 곤드레만드레 돼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륙군들이 침범에 들어가가지고 포로로 잡고 대항하는 사람은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 기습작전에서 그 영국군들 중에 죽은 사살된 사람도 몇십 명 되고 대부분이 포로로 잡혔고 그런 반면 이 대륙군 사람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10명도 안 됐습니다. 다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별로 다치질 않고 아주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사령관은 그때쯤만 하더라도 그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군화도 제공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 신발이나 아니면 그냥 헌겁을 뚫뚫 말아가지고서 신고 다니는 군인도 있었고 그런 형편에서 그 많은 포로를 잡고 하니까 너들 그 포로들 신발 뺏어서 신으려면 신어라 하니까 그냥 그 포로의 신발을 다 뺏어서 신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보호구품 같은 것도 다 좀 생겨가지고 아주 사령관이 너희들 봉급을 이달 한 번은 2배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가 충천됐고 하여튼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해밀턴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초 우리 워싱턴 사령관은 그 해밀턴을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게 됐고 해밀턴은 좀 망설였습니다. 해밀턴은 싸우길 좋아했거든요. 아주 전방에서 싸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후방에서 그러니까 서류나 정리하고 사령관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령관의 오퍼를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달 후에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은 해밀턴뿐만 아니라 한 10명 정도 아주 군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서 보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아주 수석 보좌관이 됐죠. 아주 가장 신임 있고 또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어디에 서신을 보내게 될 것 같으면 야 해밀턴 어디에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하나 써. 그러면 뭐 금방 아주 마음에 들게 마치 딕테이션 한 거 모양 이렇게 잘 써서 제출하면 서명만 해서 보냈고, 또 군비가 모자라가지고 각 주의 국회에 그 요청을 하는 그런 서류도 그 현황 또 왜 군비가 더 필요하고 그런 진정서를 보내는 것도 해밀턴한테 시키면 해밀턴이 그걸 잘 작성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냥 쭉 보기만 하고 사인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아주 친밀하게 여러 해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의 북부 세레토가 거기에서 그 대륙군의 장군으로 있는 한 사람이 아주 영국군하고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뉴저지에 계시던 이 조지 워싱턴은 그분한테 좀 원군을 군인을 좀 보내달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원군을 초청하기 위해서 해밀턴을 보냈어요. 알바니 그 도시에 보냈는데 그 장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아주 거부로 또 잘 명망이 높은 장군 한 분이 계셨는데 스카이러 장군이라고, 그분은 조지 워싱턴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그 조지 워싱턴의 아주 측근 보좌관이 거기에 왔으니까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초대를 해서 해밀턴이 그 장군 댁에 가니,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살 된 둘째 딸 엘리자베스, 그냥 나중에 엘라이자라고 했는데 엘라이자하고 이렇게 눈이 좀 맞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바쁘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시 본부대로 왔는데, 그 후에 그 엘라이자의 이모뻘 되는 친척이 워싱턴 사령관의 개인 닥터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식이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카이러 장군의 둘째 딸이 왔어요. 물론 이제 결혼식을 크게 했고 결혼식 끝나면 이제 리셉션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해밀턴은 엘라이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해 말에 스카이러 장군의 저택에서 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한 해밀턴은 유명한 장군의 딸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또 다시 본대로 와가지고 계속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엘라이자 부인은 친정에도 있다가 또 부대에도 와 있다가 그렇게 몇 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꾸 목이 좀 타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물 마시라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 물은 먹을 수 없고 그런데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옮겼어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하게 됐고 또 대륙군 그 특별보좌관으로 워싱턴 장군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잘 근무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독립전쟁 영국과 미 대륙군이 전쟁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겨울철이면 서로 떨어져서 쉬기도 하고 또 서로 이따가 좀 뭐가 모자라고 하면 그냥 쉬고 그래서 거의 8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런데 완전히 영국이 손들게 된 것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이라고 있죠. 요크타운에서 대륙군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요크타운 전쟁에 몇천 명의 영국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란서의 대사로 가 계시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잘 교섭해가지고 불란서 정부에서 군인을 미국에 보내서 대륙군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불란서에서 온 군인들, 불란서에서 보낸 함대들이 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요크타운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해밀턴은 이 기회에 사령관님, 이 전쟁에서는 좀 일선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특별 허락을 받아가지고 라파엘 불란서의 유명한 장군과 같이 협력해서 그 요크타운 전쟁에 임했을 때 얼마나 용감히 잘 싸웠는지 거기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영국은 할 수 없이 항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전쟁이 없었는데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 협상 조약하고 결국은 한 2년 후에 파리에서 그 종전 협상이 파리 조약이라고 하죠. 페리스 어코드 그것이 결성돼 가지고 그 파리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 13개주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요크타운 전쟁을 끝낸 해밀턴은 자기 부인이 친정에서 어린애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고 알바니에 그 처갓댁에 가서 있다가 처다들 낳는 걸 봤고 그때쯤은 이제 전쟁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없었거든요. 전쟁이 끝났고 하니까 저 제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한 다음에는 무엇을 했겠어요? 그냥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또 그 법 공부하려고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법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대회도 없었고 그 변호사가 되려면은 그 변호사 된 분들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제도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밀턴은 변호사 공부를 하면서 그 그러니까 법률 공부를 법률 책을 썼어요.
그때 쓴 책이 나중에 법과대학 교과서로도 쓰이고 정도였어요. 그렇게 글을 잘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계속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뉴욕주에 Superintendent Financing 그러니까 요즘 직함으로 따진다면 재무장관 정도 됐겠죠. 그분이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재무장관쯤 되는 분인데 모리스라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너 주에 재정 관련은 그 세금 특히 받아내는 그 직책이 있는데 그거 와서 좀 해라. 그런데 이분하고는 그 전에도 교분이 좀 있었어요. 어떤 교분이 있었느냐면 재헌 국회에 참석한 이후로 미국의 재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더 이렇게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서로 교환했던 그런 처지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담당관은 해밀턴을 아주 좋게 봤고 너 와서 좀 근무해라 해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법률 공부도 해서 변호사가 빨리 돼야 되겠고 또 봉급도 대단치 않고 해가지고 망설였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또 부탁하신 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럼 그 자리에 근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정부에서 당분간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곧 또 변호사가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 주정부의 그 의원들은 해밀턴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륙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로 뉴욕주 대표로 보내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 사귀어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게 비슷했어요. 미국에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된다.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운영돼야 된다. 또 그 군인들도 다 그 연방정부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 등등 아주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헌회의가 열렸을 때 재헌회의에서 그 미국의 컨스티튜션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이끌게 한 그 최고의 공로자는 바로 제임스 메디슨이었어요. 거긴 비밀 회의로 개최되기 때문에 기록도 하지 않게 됐었는데 회의 끝나면 이 사람은 밤에 가가지고 그걸 다 기록에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가 그 회의 끝난 다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기도 했고 컨스티튜션이 완료돼서 그것이 발표됐을 때에는 그걸 완전히 13개 주에서 적어도 9개 주 이상이 ratification 해야 승낙을 해야지 발효가 됐거든요. 그 발효하는 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반대에 엮여졌기 때문이죠. 특히 반대하는 사람이 버지니아 출신 패트릭 헨리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퍼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미국이 없었어요. 재헌국회가 열리고 컨스티튜션이 이렇게 제정될 때는 타머스 제퍼슨은 불란서에 가서 대사로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 있었고 귀국한 것이 89년도에 귀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주의, 반연방주의 처음 갈라졌을 때는 제퍼슨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패트릭 헨리 또 그 남부 대표들이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후에 거물급인 벤자민 프랭클린과 워싱턴이 해밀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채택이 됐고, 그 이후로 반대하는 기운이 너무 크니까 이 해밀턴하고 제임스 메디슨하고 또 제이라는 분이, 그 세 분이 그 연방주의 착자, 그러니까 페더리스트 그 북렛 그걸 에세이를 자그마치 95편이나 써가지고 그 신문에 내고 전국 각지에 배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각주에서 그 헌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 헌법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외주 이상이 채택하게 됐고, 뉴욕주만 하더라도 거기에 주지사는 이대로 좋은데 또 그 주지사로 하면서 그 권세도 부리고 그랬던 사람들, 그 중앙정부가 생겨가지고 괜히 나 간섭받기 싫어 극구 반대를 했었다고요. 그랬는데도 그 해밀턴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뉴욕주에서도 29대 27이던가요? 그 아주 근소한 29대 30인가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정됐으니까 그 헌법에 의거해가지고 신정부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 대통령은 강요를 이렇게 임명하게 됐는데, 그 강요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경력 좋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플란스에서 갓 온 타머스 제퍼슨, 또 자기가 살던 고향이고, 또 버지니아 주에서 한때는 주 의원으로 같이도 근무했고, 그러니까 제퍼슨을 너 국무장관해. 그런데 제퍼슨은 그 헌법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망설이다가 몇 개월 후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장관의 한 사람, 재무장관의, 그때만 해도 미국에 빚이 많고 그 경제 사정이 아주 중요하고 하니까 재무장관의 그때 가장 인망이 있던, 그때 당시에는 재무 담당했던 그 모리스라는 분, 그 해밀턴하고 잘 알던 분이 뉴욕 주지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버너로 있었어요. 그분을 너 재무장관 좀 해라 했는데 이 양반은 아닙니다. 저 사양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도 시키십시오. 나 해밀턴이 똑똑하고 아주 영특한 건 알지만 그 재무 그 실력도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 근데 충분합니다. 그분을 시키십시오. 해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됐어요. 되자마자 하여튼 한 경력이 모든 걸 잘 했는데 중앙은행 건설했죠. 또 관세 같은 것도 통일했죠. 돈도 통일했죠. 현재 우리가 엔조이하고 있는 이 미국을 건설하는데 진짜 큰 돌을 얹어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퍼슨이 그 주장한 대로 또 반연방주의자들이 한 대로 갈라져 있었을 거고,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루이지애나 같은 그런 큰 땅을 구입할 수도 없었을 테고, 또 더 팽창해서 멕시코와 전쟁에서 이겨서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을 또 미국에 합병시킬 수도 없었고, 카나다도 카나다가 아니라 알래스카도 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로 있다가 서로 싸우다 없어지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 국가를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그 빚진 돈도 다
제임스에 갚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을 때는 그 안타깝게도 자기 정적 한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분 얘기를 한 것이 우연히 신문에 실려가지고 야, 너 이런 험담을 해서 내가 뉴욕 주지사 그때 당시 부통령을 했는데 부통령 하면서 뉴욕 지사로 출마를 했었는데 내가 낙선됐어. 너 그 나에 대한 그 험담한 거 공개 사과해. 해밀턴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그 권총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게 될 것 같으면 누구 비겁한 놈이라고 생전 동안 험담을 할 것 같은 것이 뻔하니까 응하겠다. 그런데 그때 듀얼은 서로 이렇게 총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진짜 죽일 마음이 없으면 딴 데로 쏘거나 해가지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밀턴은 그건 죽일 생각도 안 하고 하여튼 듀얼에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그런데 그 상대는 그냥 곧바로 거냥해가지고 싸가지고 그 총에 맞아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은 그 소식이 뉴욕에 이렇게 퍼지니까 뉴욕 시민들은 정말로 경악했어요. 상점들도 다 닫고 교회 종들은 땡땡 다 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선박들은 길을 반기 half mast 다 해놓고 또 함포도 그렇게 조폭을 쏘고 거기에서 처음 자기가 세운 그 뱅크 오브 뉴욕은 아주 검은 천으로 다 그냥 막아놓기도 할 정도로 했고 그때 장례식에 집회를 했던 분이 당시 뉴욕 지사로 있던 뉴욕 주지사로 있던 그 모리스 그 아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해밀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공적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지만 또 좀 사생활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했더니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였고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장례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장례식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묻히게 됐고 거기에 묘지가 있고 그 부인은 그 이후로 50년이나 더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같이 묻혔고 그래서 사실 그 묘지든지 또 스태츄도 제일 큰 거는 제목 앞에 있는 스태츄 또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도 있고 콜롬비아 대학 앞에도 스태츄가 있고 또 여러 군데 스태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도 지났고 가만히 보니까 몇 분이 자꾸 눈총을 주시네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그만 지절거리고 끝내 밥이나 먹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하여튼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했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말 잘하고 또 아주 큰 공적을 남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